이놈아, 손님으로 온 삼촌한테 왜 찍고 그래? 손님한테 무례하게 굴면 못 써. 안녕하세요.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채널 구독하시면 매일 올라오는 재미있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1장 메마른 일상, 잊혀진 온기. 올해 63세인 한재군은 은퇴한 전직 군인이다. 그의 삶은 오랫동안 명령과 규율로 채워져 있었다. 계급과 직책이 주는 무게감은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감정은 언제나 절제되고 억압된 채였다. 기쁨, 슬픔, 분노 같은 감정은 약함의 증거였다. 특히 남자라면 더욱 감정을 드러내선 안 된다는 무언의 압박은 그를 무뚝뚝하고 감정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덕분에 그는 군대에서 인정받는 인물이었지만 가정에서는 무뚝뚝한 남편,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아버지였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며 보냈기에 근무 시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고 자연히 가정에 신경 쓸 여유도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집안일은 오롯이 아내의 몫이었다. 5년 전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이자 버팀목이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평생을 곁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던 존재가 홀연히 사라지자 제구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뒤 텅 비어버린 폐허 같았다. 그 넓던 경기도 남양주의 아파트에 남은 것은 자신과 아내가 8년 전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백구뿐이었다. 백구는 아내가 봉사하던 보호소에서 유난히 아내에게만 매달리며 품을 파고들던 하얀 털의 작은 아이였다. 아내는 그런 백구를 보며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것 같아요, 재구 씨. 유난히 저에게만 찰싹 붙는 게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라며 재구에게 함께 데려오자고 졸랐었다. 그땐 그저 아내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고집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그 특별함과 인연이 무엇이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재구는 아내가 사무치도록 그리웠다. 매일 밤 텅 빈 안방에 홀로 누우면 외로움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그의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 거대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마저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서점에 가서 두꺼운 영어 교재를 사고 인강을 들으며 매일같이 발음 연습을 했다. 아내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여행도 떠났다. 평온한 분위기의 남양주는 교통편이 잘 되어 있어 서울 시내의 영어 학원에 다니거나 전국 각지로 여행을 떠나기 좋았다. 유명한 맛집도 찾아다니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치 않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속 헛헛함은 세워지지 않았다. 겉으로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듯 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를 맴돌았다. 더욱이 아내가 없는 집안일은 그에게 거대한 산과 같았다. 군다에서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갔지만 집안은 달랐다. 쌀통에 쌀이 떨어진 것도, 세탁기가 멈춘 것도, 욕실 전등이 나간 것도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알곤 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날짜조차 헷갈려 몇 번이나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기도 했다. 그는 마치 세상의 사소한 규칙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시 배워가는 중이었다. 그에게는 처남인 병남이 있었다. 병남은 재구의 아내, 즉 누나와 연애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재구가 용돈을 쥐어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재구의 집에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 누나가 죽은 후에도 병남은 종종 재구를 찾아왔다. 겉으로는 매형을 걱정하고 위로하는 살가운 처남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누나의 사망 후 남겨진 유산 문제로 재구와의 사이에 미묘한 앙금이 남아있었다. 재구는 몰랐지만 병남은 그에게 알 수 없는 목적을 가지고 재구의 집을 몰래 드나들곤 했다. 군인 생활로 가정에 무심했던 재구는 아내의 유품이 어디에 있는지, 집안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 점이 병남에게는 예상치 못한 기회가 되었다. 2장 짖는 백구, 수상한 처남의 그림자. 병남은 재구가 집에 있거나 없거나 할 것 없이 자주 찾아왔다. 처음에는 매형을 위로하고 안부를 묻는 단순한 방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부터 백구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병남이 집에 오면 백구는 평소와 달리 격렬하게 지저댔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병남을 향해 째려보기까지 했다.
털을 세우고 목덜미에 털이 곤두서는 모습은 마치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는 맹수 같았다. 제군은 그런 백구에게 화를 냈다. 이 녀석아, 놀러온 외삼촌한테 왜 지저대냐? 손님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면 못 써. 때로는 칭찬으로 백구를 달래려 했고 때로는 엄한 목소리로 꾸짖기도 했다. 급기야 병남이 올 때면 백구의 짖음이 너무 심해 이웃에 피해를 줄까 싶어 방 안에 가두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나 백구는 굴하지 않고 병남이 올 때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짖어댔고 방 안에서도 낑낑거리며 문을 긁어댔다. 그 필사적인 몸부림은 제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평소 순하고 온순하던 백구가 이토록 극렬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제구는 백구의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는 의심의 씨앗을 품기 시작했다. 혹시 병남이 백구에게 무슨 짓을 했나? 아니면 백구가 병남을 싫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병남은 겉보기에 늘 살가웠고 매형에게 깍듯이 대했기에 그 의심은 쉬이 깊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백구의 지속적인 경고는 제구의 무의식 속에 작은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다. 동시에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백구의 마음을 단번에 헤아려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자신의 무심함과 아내의 빈자리가 더욱 절실히 느껴졌다. 아내라면 백구의 작은 낑낑거림에도 숨겨진 의미를 알아챘을 것이고 동물과의 교감에도 능숙했을 것이다. 가장 의심스러웠던 것은 병남의 형편이었다. 병남은 한때 제법 번듯한 회사를 다니다 갑자기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파산 직전의 상태라고 들었는데도 병남은 어딘가에서 돈이 나는 듯 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 한동안 해진 옷차림과 풀죽은 어깨로 다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새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값비싼 소리나 선물을 사오기도 했다. 제구는 병남에게 직접적으로 너 요즘 돈 어디서 나냐? 라고 물어보진 못했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병남은 늘 제구를 피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그의 답변은 늘 모호했다. 제구는 애써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 하며 의심을 접으려 했지만 백구의 짖음은 제구의 무의식 속에 작은 불안감으로 자리 잡았다. 백구는 제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선 존재였다. 아내가 없는 빈자리를 백구가 채워주는 듯했다. 제구는 백구를 돌보면서 매일 능동적으로 하루를 채워나갔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백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돌아와서는 백구의 밥을 챙겨주었다. 백구와의 산책은 그에게 동네를 알아가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고 외로움도 차츰 해소되었다. 길가의 풀 한 폭이 작은 꽃 한 송이도 백구와 함께라면 다르게 보였다. 백구의 순수한 눈빛과 제구에게 닿는 따뜻한 온기는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아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백구는 제구에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자신을 혼자 두지 않으려 보내준 소중한 선물 같았다. 가끔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들보다 백구가 더 속 깊고 든든한 존재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백구는 제구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키며 그의 쓸쓸한 일상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제구는 영어 학원에서 돌아와 백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설 때면 비로소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았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백구의 존재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공허함은 백구의 발소리와 함께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3장. 폭로된 진실. 비어버린 서랍의 충격. 그러던 어느 날 밤 병남이 술에 잔뜩 취한 채 제구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몸은 휘청거렸다.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불안감이 희미하게 엿보였다. 만취한 병남을 보며 제구는 한숨을 쉬었지만 백구는 여느 때처럼 병남을 향해 격렬하게 짖어댔다. 그르릉거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하얀 털을 세우며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크게 짖으며 병남의 발치에 몸을 비볐다. 병남은 술김에 짜증이 폭발한 듯 이 망할 놈의 개새끼가 어디서 감히 하며 백구를 향해 발길질을 했다. 캉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백구가 낑낑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아픔에 몸을 비틀면서도 백구는 아픔을 참으며 병남을 물기는커녕 죽은 아내의 침실로 달려가 굳게 닫혀있던 서랍을 앞발로 세차게 열어젖혔다. 백구의 발길질은 훈련된 군견처럼 정확했고 마치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듯 필사적이었다.
백구의 눈빛은 마치 제발 이걸 보세요 라고 외치는 듯했다. 제구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 서랍은 아내가 평생 모았던 금반지, 금목걸이, 진주목걸이, 그리고 결혼 예물이었던 다이아몬드 반지 등 소중한 유품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제구에게도 소중한 추억과 의미가 담긴 물건들이었다. 제구는 당연히 그 안에 아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서랍은 텅 비어 있었다. 값비싼 기금속들은 물론 작은 기념품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내가 남긴 소중한 기억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제구는 엄청난 충격에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눈동자는 혼란으로 가득 찼고 입은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다. 뇌리에는 병남의 수상한 행동과 백구의 이상한 짖음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텅 빈 서랍을 본 병남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술이 확 깨는 듯한 얼굴로 몸을 돌려 황급히 주랭랑치려 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당황스러움 그리고 체념이 가득했다. 매형, 저는... 그는 병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군인 출신인 제구의 다부진 신체를 당해낼 수는 없었다. 제구는 번개같이 달려가 도망치려는 병남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붙잡았다. 멱살을 잡고 돌려 세우자 병남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었고 몸을 웅크린 채 그제야 모든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절망으로 떨렸다. 병남은 끊임없이 흐느끼며 고개를 떨군 채 사업 실패로 인한 극심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사채까지 끌었으며 버텼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누나가 죽기 전 자신을 위해 남겨준 유산마저도 이미 모두 탕진한 상태였다. 그는 도저히 방법이 없었어요. 매형,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라며 흐느꼈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돈을 구할 길이 없어 누나의 유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아내가 살아생전 가끔 자신의 금반지를 병남에게 주곤 했는데 그때 우연히 유품들이 보관된 서랍의 위치와 잠금 장치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아내가 죽은 후 제구가 외출하는 틈을 타 몰래 집에 들어와 금품을 가져갔으며 백구가 자신에게 유난히 짖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밝혀졌다. 백구는 그때마다 병남에게 발로 채이면서도 제구 몰래 도둑질하는 병남으로부터 제구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짖고 몸부림쳤던 것이었다. 그의 목덜미에는 병남에게 맞은 멍자국이 선명했고 오래된 흉터들도 눈에 띄었다. 제구는 그동안 자신이 백구의 경고를 무시했던 것에 대해 깊은 미안함을 느꼈다. 제구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병남은 젊은 시절부터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일에만 매달리다 아내와 자식들이 다 떠났고 사업마저 실패하여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가 된 것을 제구는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부모님마저 일찍 여의고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혈육이 누나뿐이었는데 그 누나마저 떠난 상황이니 병남의 비참한 처지가 제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제구는 병남의 불우한 삶에 깊이 공감하며 그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다. 군인으로서 익힌 절제는 이제 타인의 아픔을 포용하는 넓은 도량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는 병남의 어깨를 묵묵히 토닥였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질책도 분노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이해와 연민만이 가득했다. 백구는 그런 제구와 병남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제구의 다리에 기대어 꼬리를 살랑였다.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듯. 4장. 아내의 깊은 배려, 병남의 재기. 병남의 실토와 제구의 용서가 있은 후 제구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바로 아내가 살아생전에 병남을 위해 몰래 들어놓았던 적금이었습니다. 아내는 병남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작은 돈을 보태주었고 늘 동생의 앞날을 걱정했다. 우리 병남이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죽으면 우리 병남이 기댈 곳이 없을 텐데. 아내는 제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병남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용히 씨앗을 뿌려두었던 것이다. 제구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발견했던 은행 통장을 떠올렸다.
통장의 명의는 병남의 것이었고 아내는 상당한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아내의 깊은 사랑과 배려심이 담긴 적금 통장이었다. 재구는 병남에게 적금 통장을 건넸다. 병남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동시에 죽은 누나의 변함없는 사랑과 매형의 넓은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죄송함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재구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였다. 매형, 누나는 정말 저를 끝까지 생각했군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매형까지 저를 이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병남의 목소리는 북받치는 감정에 잠겨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구는 그런 병남의 어깨를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군인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따뜻한 위로였다. 그 온기는 병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병남은 이제 더 이상 고립된 외톨이가 아니었다.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가족이 있었다. 병남은 누나와 매형의 배려에 힘입어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죄책감에 얽매이지 않았다. 적금 통장에 담긴 돈은 그의 재기를 위한 마중물이 되었고 그는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낮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생활했고 퇴근 후 저녁에는 대리운전 기사를 뛰며 밤늦게까지 열심히 재기를 위해 노력했다. 그는 매일매일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눈빛에는 다시금 희망과 자신감이 깃들었다. 그는 재구의 집에 더 이상 몰래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정기적으로 재구를 찾아와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렸다. 가끔은 재구의 집안일을 돕겠다며 먼저 나서기도 했고 재구가 어려워하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은행 앱 사용법 등을 알려주기도 했다. 병남은 이제 재구에게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 했다. 병남과 재구의 관계는 예전처럼 격이 없이 살가운 모습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병남은 재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닌 든든한 처남이자 아내가 남긴 소중한 인연으로 남게 되었다. 재구 역시 병남의 노력하는 모습에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응원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재구는 아내에 대한 깊은 감탄과 존경심을 느꼈다. 역시 내 아내는 현명한 사람이었어. 자신이 죽은 뒤에도 아내로서 그리고 누나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구나. 평생 무뚝뚝하게만 알았던 아내의 따뜻하고 사려 깊은 마음에 재구는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재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지혜를 남겼다. 군인으로서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우선시했던 재구였지만 아내의 사랑과 배려심 앞에서는 자신의 그런 면모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내가 아내를 너무 몰랐구나. 그녀는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 말없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켜본 것이구나. 이처럼 속 깊고 지혜로운 아내와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이 재구에게는 큰 만족감과 위로로 다가왔다.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흔적들은 재구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를 위로했다. 이제 그는 아내의 진정한 모습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 같았다. 그녀는 그에게 삶의 가장 큰 교훈을 죽어서도 가르쳐주고 있었다. 과거의 오해와 무심함이 아내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5장. 백구, 현명한 아내의 마지막 선물, 그리고 새로운 세상. 재구의 삶은 백구와 함께하며 진정한 평온을 찾아갔다. 백구는 아내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아이였지만 이제 재구에게는 아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하고 현명한 선물이었다. 백구는 그저 동물 이상의 존재였다. 아내가 죽고 나서 슬픔에 빠져 백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재구는 백구가 병남의 수상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준 것을 계기로 비로소 진정한 가족임을 깨달았다. 백구는 재구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고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밤에 잠에서 깨어나도 백구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곁에 있음을 느끼며 안도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백구의 맑은 눈빛이 그를 먼저 반겼다. 재구는 백구와 함께 동네 곳곳을 산책하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무심했던 동네의 풍경들, 이름 모를 꽃들, 길가의 작은 카페, 그리고 지나가는 이웃들의 표정들이 백구와 함께 걷는 동안 새롭게 다가왔다. 그는 백구에게 말을 걸고 백구의 반응에 귀 기울이며 교감했다. 아침이면 백구와 함께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상쾌한 공기를 마셨고, 오후에는 백구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러 동네 마트에 들렀다. 백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하고 삑삑거리는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백구의 순수한 눈빛과 제구에게 닿는 따뜻한 온기는 그의 메마른 일상에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 백구는 제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영어 공부나 여행처럼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백구와 함께 계획하고 실행하며 하루하루를 능동적이고 활기차게 채워나갔다. 그는 백구에 대해 그날 배운 영어 단어를 가르쳐주듯 혼잣말을 하기도 했고,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백구의 컨디션까지 고려했다. 백구가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제구에게 큰 의지가 되었고, 때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자식들보다 백구가 더 속 깊고 든든하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백구는 제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백구의 순수한 눈빛은 제구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에게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가르쳐 주었다. 백구는 제구의 삶의 새로운 목적이자 동기가 되었다. 은퇴한 군인으로서 굳게 닫혔던 제구의 마음의 문은 백구를 통해 활짝 열렸다. 그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백구를 향해 웃고, 백구가 아프면 진심으로 걱정하고, 백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만끽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완고함에 다치지 않았다. 백구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배워가는 제구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동네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반응했다. 사람들은 무뚝뚝했던 전직 군인 제구 씨가 백구를 만나 몰라보게 변했다고 수군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제구의 집에는 더 이상 헛헛함만 가득하지 않았다. 백구의 활기찬 기운과 병남의 변화된 모습이 제구의 삶을 따뜻하게 채웠다. 아침에는 백구와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영어 학원에 다녀온 후 백구에게 그날 배운 단어를 알려주며 혼잣말을 했다. 저녁에는 백구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조용히 책을 읽었다. 가끔 병남이 찾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의 앙금이나 비밀로 점철되지 않았다. 이제는 서로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진정한 가족의 대화였다. 제구는 백구와 함께 아내가 남긴 사랑과 지혜를 다시금 느끼며 외롭지 않고 충만한 노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백구는 제구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을 넘어 아내의 사랑을 상기시키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진정한 가족이자 아내의 현명한 마지막 선물이었다. 제구의 삶은 백구와 함께 배속될 것이며, 아내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그의 곁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백구와 함께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채워나갈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행복이 감돌았다. 남은 시간 동안 그는 백구와 함께 자신만의 속도로 새로운 삶을 탐험하며 진정한 자아를 찾아나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더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